백상문의 천만의 변호인. 그럼 내가 그 두 번째 집은 이미 구해놨고 이사는 가야 되고 여기도 보증금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양쪽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한 명씩 살아야 알려줘요. 되나? 백성문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조우런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전입신고를 뺀다거나 이사를 가면 안 되거든요. 이사를 갈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때 뭐 날짜, 뭐 순위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고 무슨 날짜가 순위가 된다더라 이런 네.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입신고를 하는 날짜, 뭐 확장일자를 받는 날짜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옮긴다, 네. 주소를 옮긴다라고 하면은 원래 살던 집에 보호되어 있던 그런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말 그대로 그 집에 살지 않고 집을 빼게 되면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지. 법적으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주소를 빼시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두 번째 집은 이미 구해놨고 이사는 가야 되고 여기도 보증금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양쪽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한 명씩 살아야 알려줘요. 되나? 이제 이런 경우 이사를 2인 가구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네. 야, 그럼 나는 이사를 못 가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이럴 때 꼭 알아야 될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임차권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가진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그러니까 특히 보증금 반환 채권이거든요. 네. 이거를 등기에 두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돈을 못 받고 가니까 이 집에 대한 뭔가 조치는 해놔야겠고 네. 아예 등기부상에 이 사람의 임차인이고 아직 보증금 못 받아간 거 있음 이런 거를 등기부상에 올려놔서 누구든지 이 집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 아직 이 사람이 누구한테 줘야 될 보증금이 이만큼 남아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집을 사는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겠네요. 짜리 집에 네. 뭐 은행에서 뭐 저당권이 한 2억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1억이 잡혀 있는 집이에요. 보증금을 안 줘서. 그럼 내가 이 집에 이 집 3억짜리인데 은행이 2억, 다른 임차인한테 1억? 그럼 내가 이 집에다가 보증금 나중에 준다고 해도 회수를 못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테도 공시할 수 있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고 나중에 이사를 가야 이 집에도 보호를 받고 저 집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론 변호사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 어떻게 해야 되나? 만료가 되기 전에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오늘 명령을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또 오늘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부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의 여유는 두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재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네. 만약에 뭐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한 달 정도 여유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방법원,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방문을 하면 네. 거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있어요. 가면은 그 등기명령 신청서가 있는데 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네. 대부분 주소 쓰고요. 네. 우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하면은 그 내용만 보고도 거의 다 쓸 수가 있도록 거의 빈칸 채우기만 하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계약서 가지고 법원 가셔서 보시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제 법원에 내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뭐 등록세라든지 인지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납부하시고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보통 한 2주 정도면 그 명령문이 나와요.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이사를 또 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명령문 나왔으니까 그래도 안 돼요? 바로 가면 안 돼요? 안 되고요. 네. 명령문을 받고 또 그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까지 하고 아, 등기 그러니까 명령 신청을 나왔다고 그냥 하고. 가면 안 되고. 네, 등기 신청까지 하고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명령문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안 되고 등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거 저희가 쭉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래, 그럼 법원에 가서 오늘 신청하고 내일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소요된다는 걸 네.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고 또 지급 명령 신청도 했어요. 근데도 집주인이 묵묵부답이야.
그럼 이제 뭐 소송해야죠. 소송해야죠. 그때 하는 소송이 바로 전세금, 보증금, 반환 소송. 직접 이제 소장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원고는 제가 되겠죠. 네. 원고는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될 거고, 피고는 보증금을 줘야 될 사람이 되는 집주인, 겁니다. 집주인. 네. 그래서 인적 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형식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구 취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청구 취지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뭐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가 쓰여져 있어요. 이건 네. 형식적인 문구여서 네. 그 금액만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구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육회 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쓰시면 돼요. 네.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 보증금 얼마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네. 임대차 기간이 며칠 몇 일자로 만료됐다.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내용으로 청구 이유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증거 자료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그렇죠.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낸 게 있으면 내용 증명. 네. 그리고 뭐 또 내가 보증금을 뭐 지급 계좌한 그 네. 계좌이체 내역서가 네. 있으면 그 정도만 해서 이제 그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소장을 처음에 좀 잘 못 써도 네. 이제 소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 변론기일도 잡히고 그 전에 이제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것 좀 소장 너 이렇게 썼지만 이 정도 부족하니까 뭐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내라라는 그런 보정 명령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저희가 올려드린 형식에 맞춰서 이제 내시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나 방법들이 네.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시라. 자, 그래서 이제 소장 접수했어요. 자, 이제 소장 어떤 이제 과정이? 접수가 되면은 이 내가 보낸 소장이 법원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그 피고인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렇죠. 피고가 받으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피고가 받으면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변서를 법원에 내겠죠. 네. 그럼 법원에서 다시 또 그 피고가 쓴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렇죠. 서류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일단은 법원이 변론 기일이라는 날을 잡아요. 이제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죠. 아니면은 지금 뭐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도 없고 해서 못 그렇지. 준다라고 사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판사님이 뭐 판결로 내리실지 아니면은 조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조정이라는 거는 상대방들이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둘이 같이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랑 같이 셋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을 접수하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시작이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